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준 TV입니다. 우리 황태준 TV에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뭐 여론조사, 선거 전략, 선거 상황 설명해 주시는 족치계 김장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 광주을 미래통합당 후보로 지금 선거운동하고 계시는데 선거운동이 뭐 거의 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이 선거운동하면 좀 안 좋은 소리들을 들을 것 같아서 네. 큰 모임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덕택에 저희 또 뭐 나와주셔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뭐 성서적 상황인 것 같아요. 역병이 창고라는 그런 참 우리가 이제 뭐 위난을 맞았는데 뭐 민관 군이 다 뭐 지혜를 모아서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김장수 박사님께서 저희 늘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여론조사가 너무 왜곡돼 있다. 예. 그 가장 큰 원인이 이 표본 추출할 때 그 과다 대표되고 있는 문재인 극렬 지지층들이 과다 대표되고 있는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계속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론조사 기관이 자기네들이 채집한 표본 1000개든 뭐 600개든 그 중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뭐 41% 받았는데 과연 여기에 응답한 사람 중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예. 이게 가장 과학의 기준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안 밝히는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어제 발표된 뉴시스가 그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이게 밝혀졌다 그러는데 이게 실수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끝나가니까 양심적으로 변한 겁니까? 일단 이제 이 질문을 넣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샘플을 뽑아서 했는데 이 샘플이 전체 국민하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비슷하냐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느냐 질문을 넣고 이걸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41%가 나오고 그 홍준표 후보가 24% 나오고 안철수 21% 이랬어요. 그럼 그 비슷하게 우리가 여론조사한 뭐 1000명이든 500명 샘플도 그렇게 구성돼야 이 샘플이 한쪽으로 왜곡되거나 뭐 편파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통계 조사학에서는 요 이제 랜덤 샘플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1000개가 저 4천만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성별, 연령별 뭐 이렇게 다 지역별 그렇죠. 구성이 돼야지 이 여론조사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저도 2018년 6월 전후해서 월간조사 이제 기고도 했어.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때는 이제 오픈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공개하고 있는데 리얼미터하고 갤럽에서 하는 걸 보니까 예를 들자면 문재인 찍은 사람이 한 4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 나온 건 한 60% 이렇게 된다. 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갤럽은 그 조사 자체를 빼버렸어요. 그 설문 자체를 빼고 리얼미터는 설문지를 보면 그 조사를 계속 하는데 그 전까지는 결과를 공개하다가 공개를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제 오늘 나온 자료에서 이게 이제 의도적인 것 같진 않아요. 실수한 것 같아. 근데 원래는 이게 통계조사표를 뽑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나오게 돼 있는데 이제 자기들이 손을 봐서 그거를 공개를 안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이게 오픈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 그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에 리얼미터에 의뢰해가지고 그 종로 이제 선거구를 해봤는데 왜곡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된 거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원래대로 하면 그 전부 다 투표한 사람 중에 홍준표 아니 그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는 사람들이 이제 41% 정도 나오면 맞아요. 네. 근데 66%가 나왔어요. 와. 66%가 나왔는데 25% 포인트가 더 많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여기에도 한 10% 정도는 투표를 안 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빼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이 한 90% 정도 되는데 이 샘플에서 네. 문재인을 찍었다는 사람 66%.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을 찍은 사람은 41%인데 이 샘플은 72%가 문재인 찍은 사람들. 뭐 심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샘플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반대로 홍준표 후보는 24% 나왔는데 이 샘플에 홍준표를 찍은 사람 딱 절반 12%밖에 없어요. 네. 이건 과소대표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거의 뭐 72%다 그러면 41% 득표율에 비하면 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비율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초동에 있었던 조국수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가지고 너 문재인 지지하냐? 너 이낙연하고 황교안 중에 누구 찍을래? 이걸 물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도 그렇죠. 이낙연이 50.3%, 예. 황교안이 39.2% 나오면 이것도 무슨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이 조사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샘플 문제는 다른 조사도 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조사는 네. 오픈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 주위에는 문재인 지금 좋아한다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오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서초동 집회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잘하냐 하면 잘한다는 사람이 7, 80%뭐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문재인 찍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조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원래 찍은 사람보다 한 2배 가까이 많은 그 샘플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물어보고 총선 때 누구 찍을 거냐는 걸 물어보다 보니까 예. 이게 아까 비유하셨듯이 서초동 조국수 집회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지지하느냐를 조사한 거랑 예. 마찬가지라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그 선진국에서는 뭐 여론조사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지난 대선에 뭐 그 사람 모든 표는 뭐 딱 뭐 소수점 뭐 6자리까지 다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한 66%, 뭐 70% 가까이 이 왜곡돼서 바이어스가 생겼다 그럴 때 선진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어떡합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합니까?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어디서 또 주워 들은 사람들이 야 미국도 그렇다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정하지 않는 이유가 쭉 보니까 대통령을 찍었다는 사람들 비율이 한 8%, 5% 정도 더 나오더라. 네. 그거는 실제로 이제 대통령을 안 찍은 사람도 그렇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에서 8%면 무시해도 이렇게 되죠. 41% 받았던 사람이 막 그 여론조사 랜덤 샘플에 한 50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이거는 저는 이 조사자의 양심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밝혀야죠. 예, 미국에서 42% 중에 8%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3% 정도 더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47%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42% 전체의 8% 정도고 우리는 이거는 이제 1.7배에서 2배가 더 나오는 100%가 더 잡히는 거죠. 미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 오차한 게 뭐 표본 뭐 얼마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니까 예. 그 한도 내에서 뭐 기억이 또 부정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게 3, 4% 나오고. 근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예. 뭐 우리 열악한 조사 여건상 우리 또 자기 생각 나타나면 또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경기 거지 같다 그래도 지금 피해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저 무슨 뭐 리얼미터에서 조사했는데 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은 리얼미터가 41.1% 받은 문재인 지지자가 68%로 과다대표되고 있는 조사라는 걸 밝혔어야 되는 거죠. 양심상.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럼 이렇게 왜곡 현상이 심하냐? 이게 이제 일단 조사회사들은 아예 우리 책임 아니다. 응답한 사람들이 문바들이 많이 대답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조사회사 책임이에요. 왜 조사회사 책임이냐면 이게 응답률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문제. 그렇죠. 예를 들자면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100명이 다 대답했다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뭐 한 명도 대답 안 한다면 한 명, 두 명이 그렇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률이 5% 이하로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생긴 거고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이 샘플이 실제로 제대로 뽑아지고 있는지도 사실 되게 의문시 돼요. 근데 첫 번째는 그래도 이건 응답률이 무지하게 낮은 응답률을 발표하고 있는 조사회사 책임이고 그렇다면 최소한 이건 공개는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보정하진 않더라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윤리 수준 뭐 쓰듯이 이 조사는 문재인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과대대표돼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 공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공개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니까 공개하지 않다가 이게 우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왜 길거리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보정해서 빨간 딱지 붙이라는 그렇죠. 거. 이거를 제대로 보정해서 보면 예를 들면 문재인은 뭐 41% 2% 나와야 되는데 72% 나왔다. 그거 빼고 그 홍준표나 안철수 찍은 사람들은 24% 21%가 나와야 되는데 절반도 안 되게 나왔다. 그럼 그건 좀 더해주고 이러면 길거리 여론조사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나옵니다. 25%에서 30%.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보다 지금은 길거리 여론조사가 민심에 거의 더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김 박사님은 계속 뭐 문재인 대통령 한 6개월 전부터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많아봐야 뭐 30대 초반, 예. 뭐 20대로 떨어졌을 거라는데도 리얼미터는 그냥 끊임없이 뭐 반등했다, 뭐 기회만 되면 뭐 반등했다 그러는데 자 그건 그거 리얼미터는 뭐 조사 본부장이 조국 백서 참여하는 뭐 극렬한 그 문재인 지지 세력이라는 거 하는 건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저 업계의 좀 문제입니까? 이 돈을 제대로 주고 조사를 하지 않는 어떤 요인이고 책임을 따지자면 어디로 그러니까 얘기해야 이제 될까요? 책임은 이제 두 군데로 나눠 보면 일단 조사 회사가 미국처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고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은 이 상태를 그냥 가고 있는 거죠. 이건 돈 문제와 관련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이 응답자 차원에서 일반 국민 차원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바들이 아주 액티브하게 예를 들자면 청와대 국민청원하고 비슷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면 문바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일종의 이제 독재화의 현상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계속 말씀하신 대로 뭐 여론조사도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뭐 문재인을 잘못한다 뭐 이런 얘기 하기에 좀 막 분위기가 그렇고 그 대통령이 우리가 또 그런 얘기하면 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건 이제 배척하고 뭐 네. 적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적극적으로 이거에 네. 참여하고 여론조사에 뭐 이제 응답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거나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 계속 빠져나온 겁니다. 예. 그게 드루킹 사건이 나타내듯이 집권 세력들이 예. 여론조사 이건 과학의 영역이라고 이게 무슨 남겨두고서 그렇죠. 예. 여기서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반응을 하고 그렇죠. 국정을 운영해야 될 텐데 그까짓 그 여론조사 그거 뭐 우리가 뭐 드루킹 해가지고 다 조작하고 댓글 조작하고 뭐 20대 30대 끌고 가는데 그까짓 거 뭐 리얼미터와 갤럽 뭐 조사 그거 나오는 거 그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여론조사의 과학성이라는 게 예. 저 집권 세력들에 의해서 무시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사회사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야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거야?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요새는 그냥 이게 돈 버는 거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계속 그 2018년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 여론조사가 틀려요. 창원 성산 같은 경우도 조사에 의하면 한국당 후보가 더블 스코어 차이로 져야 되는데 실제 투표를 해보니까 거의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론조사 문제를 봐야 되고 지금 황교안하고 이낙연만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 거의 지금 뭐 40대 60 정도로 이 조사만 보정해도 황교안이 이기는 저는 이게 훨씬 민심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너무 지금 이게 우리 그 국정 지표라고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예. 지금 미국 같으면은 뭐 ABC 뭐 블룸버그라든지 예. 돈 많고 그런 회사들이 할 텐데 우리의 그 정부에서 돈을 내는 뭐 KBS, 연합뉴스, 연합TV 이런 데서도 그 정도면은 거기서는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좀 하고 갈 텐데 정권이 그놈들도 목을 꽉 쥐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리얼미터 같은 회사들도 이 약자인 게 정부에서 발주되는 여론조사 많잖아요. 예. 대통령 심기 안 거슬린 조사 결과 나오면 뭐 몇 억짜리 이 프로젝트들이 나오는데 1,000만 원 들어가지고 괜히 정권 심기를 건드리면은 뭐 안 좋다.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이라도 야당이라도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관하고 해가지고 예. 국정지표를 파악하기 위해서 돈을 좀 지불하면 좋을 텐데 또 야당은 여력도 없고 뭐 괜히 또 야당이 했다 그러면 또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걸 가장 할 수 있는 뭐 미국의 그 공영방송 같은 뭐 미국의 공영방송이나 공중화 방송 같은 이런 것도 또 못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도 이제 그런 노력은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리얼미터 같은 악화들이 등장해가지고 맞지 않는 비과학적 방법으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방법이 예. 없을까요? 방법을 찾아봐야지. 근데 일단은 이제 지금 그리고 수준에서 김 박사님이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국회 들어가면은 이것도 뭔가 하나 좀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왜곡시킨 거 아닙니까? 방법을 예. 좀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